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보험금,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막연하게 보험사가 얘기하는 대로 믿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험금 분쟁 전문가 최성환 손해사정사입니다. 자, 오늘 다룰 내용은 80%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.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해서 척수손상, 뇌손상, 신경계 장애가 80% 이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. 보험계약 증권상 80% 이상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어떤 장애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약관상 신경계 장애의 경우에는 ADLS, 일상생활 기본 제한 동작 장애와 또는 다른 신체 부위, 즉 눈, 귀, 코, 팔, 다리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둘 중에 높은 장애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뇌손상, 척수손상 등으로 해서 신경계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DLS 장애가 60%, 다른 신체 부위, 팔, 다리, 손가락, 발가락에 따른 복합장애율이 80%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60%가 아닌 80%로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뇌손상 등으로 인해서 편마비, 고도의 구음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ADLS 장애는 낮게,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는 높게 장애 상태가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80%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신경계 장애로 ADLS 장애도 나오고 다른 신체 부의 장애 항목도 평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의 장애 평가 항목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셋째, 장애 판단 시기입니다. 신경계 장애는 보통 1년 후에 평가하는 게 보통 원칙입니다. 다만 보험계약 상품에 따라 2018년 4월 전후에 따라서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 청구 시기, 즉 장애 판단 시기가 조금씩 달리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80% 고도 후유장애 청구하기 전에 시기에 따른 부분들은 약관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80%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고액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애에 따른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서 이 까다롭게는 제3의 병원에서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피보험자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 외에도 피보험자의 기억력, 퇴행성 여부, 80%에 대한 장애는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가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다. 피보험자의 단기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보험금 부지급하는 경우 등이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보험금,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막연하게 보험사가 얘기하는 대로 믿지 마시고 다른 이유가 없는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80%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보험손해사정 유튜브 채널 무료 상담창 이용해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보험 정보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